안녕하세요. 인생 후반전 내 몸 사용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이가 시린 이유입니다. 오늘도 역시 치과 개원의 조상현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여름이 왔습니다, 드디어. 네. 그래서 이제 얼음이라든지 네. 뭐 냉수 많이 마시게 되는데요. 네.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막 얼음도 그냥 막 씹어 먹고 네. 그래도 이가 전혀 안 시렸는데 네. 요새는 냉수만 마셔도 막 이빨이 좀 찡하니 시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걸까? 네. 이것도 노화 때문인가? 이런 네.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치아 시린 증상은 계절적 요인도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날이 더워지게 되면은 차가운 음료를 많이 마시게 되는 계절이라 이제 치아 시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때인데요. 우선 그림을 보시면서 치아의 해부학적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는 맨 바깥쪽에 이제 범랑질이 감싸고 있거든요. 이 범랑질은 물리적으로 강할 뿐만 아니라 화학적으로도 열 전도율이 낮아서 외부의 자극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랑질이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아가 시린 증상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근데 치아 뿌리 쪽으로 가면 이 범랑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상아질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신경이 들어가 있는 치수라는 조직을 갖고 있게 되는데요. 이 상아질 쪽에서 자극을 받게 되면 이 치수의 신경 쪽으로 자극이 가해지게 됩니다. 전달이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잇몸이 내려가게 돼서 그쪽에 대해서 차가운 반응이 오게 되면은 이제 자극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잇몸이 조금씩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배웠었죠 또. 네네. 잇몸이 내려가게 되면 당연히 범랑질 아래쪽에 상아질이 노출이 되게 되면서 시린 자극에 반응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젊었을 때는 잇몸이 나쁘지 않으니까 시린 증상이 별로 나타나지 않다가 잇몸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내려가게 되면서 시린 증상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노화에 따라서 잇몸이 내려가고 네. 그러면서 더 시릴 수가 있다. 네네. 이거 완전 저희 제목이 인생 후반전인데 약간 네. 저희 제목하고 연결이 되면서 네. 좀 슬픈 내용이네요. 네. 젊었을 때는 뭐 돌도 씹어도 치아가 괜찮다는 말이 있듯이 뭐든지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여러 가지 조직들이 약화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노화가 진행되면서 이가 시린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증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제가 또 이 방송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네. 이게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예. 이가 시린 이유가 있고 또 연령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이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또 어떤 경우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일단 치수에 있는 신경에 차가운 거나 뜨거운 거에 대한 반응이 느껴졌을 때 냉온 감각이 느껴져서 시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일단 상아질에서의 자극이 와야 됩니다. 잇몸이 내려가서도 상아질에 대해서 자극이 오게 되지만 충치에 의해서도 범랑질이 뚫리게 되면 상아질을 통해서 신경에 자극이 가해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충치에 의해서도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충치는 모든 치아에서 다 발생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일부 치아만 먼저 국소적인 생기죠. 데서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 경우는 국소적으로 나타나게 될 경우는 치과 가서 충치가 있는지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봐서 검진을 해보시고 충치가 있으면 치료를 하시면 시린 증상을 바로 완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가 시릴 때 치아가 전반적으로 시리다. 네, 이러면은 이건 잇몸에 맞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을 거고 예. 어디 한두 군데만 집중적으로 시리다 이건 충치에 할 가능성이 높은 네, 경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잇몸 질환에 의해서 치아가 시린 경우는 양치질만 좀 잘해도 보통 시린 증상이 며칠 지나고 나면 가라앉거든요. 근데 충치 같은 경우는 충치는 계속 진행되니까 그렇죠. 상아질에서 계속 침투해서 들어가면 신경 쪽하고 가까이 가게 되면 시린 증상을 넘어서 통증이 더 극심하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양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양치질을 통해서 좀 개선되는 효과가 있으면 잇몸 질환에 의해서 시린 증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양치질을 해도 개선이 안 되는 경우는 국소적으로 나타날 경우에 충치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가 시릴 때 일단은 양치질을 좀 열심히 꼼꼼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양치질이 감별 진단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양치질을 며칠 해봤는데 계속 시리다. 네. 이러면은 이건 충치겠구나 의심을 하고 병원에 반드시, 가보는 거. 네, 치과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양치질을 했더니 시린 증상이 좀 완화됐다. 네, 이럴 경우에는 치과에 안 가도 되는 건가요? 네. 이게 보통은 잇몸이 조금씩밖에 안 내려가기 때문에 조금 내려간 부분들에 대해서는 양치질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거든요. 요즘 더군다나 시린데 좋은 치약들이 그렇죠. 많이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치약 성분 중에서 염화칼륨 이런 부분들의 성분이 들어간 제품의 치약을 쓰시면 시린데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도 이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저희가 지난번에 이가탄이나 인사돌 같은 그 뭐 붓고 시리고 뭐 이런 데 좋다는 네. 약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쓸 네. 데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네, 뭐 시린이에 좋은 치약 이런 것도 효과가 있는 거냐 이렇게 네. 여쭤보려고 했는데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양치질 자체가 일단 도움이 되고요. 시린데 좋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치약을 쓰시는 거는 시린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이가 시릴 때는 참 고민이 되거든요. 이가 시린 거 정도로 내가 치과를 가야 되나 네, 말아야 되나 그러는데 또 막 냉수 먹다 보면 갑자기 또 이가 시려서 네. 막 고통스러우니까 이거 또 가봐야 돼 그러다 또 며칠 괜찮으면 까먹고 이러는데 네, 일단은 양치질을 잘하는 거 이게 네.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스케일링을 받고 나면 네, 꼭 그 며칠 동안은 이가 시리더라고요. 네. 보통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아 뿌리 쪽에서 이제 시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치아 뿌리가 시작되는 곳에 치태나 치석이 많이 침착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치태나 치석이 대부분 나쁜 영향을 미치지만 그래도 하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네. 부분이 있다? 네. 이거 의외인데요? 치아를 덮고 있기 때문에 아, 냉온 감각을 차단하는 이가 시린 거는 좀 예방해 주나 보네요. 네, 절연체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치석과 치태를 방치하면 잇몸이 계속 더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치석과 치태 때문에 잇몸이 내려가서 시리게 된 건데, 얘네들을 떼어내게 되면 당장은 덮고 있는 것들이 제거가 되는 거니까 치아는 더 시린 증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스케일링 받기 전에 나는 스케일링 받고 나면 이거 더 시린데 스케일링 괜히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아를 일단 깨끗하게 유지하고 그 상태에서 시리지 않은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건데, 이 치석과 치태를 제대로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양치질로 시린 증상을 없애도록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케일링 받고 한 며칠은 시리는데 또 지나고 나면 또 괜찮더라고요. 네, 보통은 스캐닝 받고 나서 한 2, 3일 정도 시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양치질을 열심히 하면 시린 증상은 보통 일주일 안에 없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제 경험은 아니고 주변에서 이제 보철 치료 받으신 분들이 네, 보철 치료를 받고 나서 네, 이가 더 시리게 됐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이런 경우는 뭐 치료가 잘못된 건가요? 네. 흔히 이제 보철 치료를 받게 되면 치아의 뿌리가 시작되는 곳까지 이제 씌우게 되는 치료를 말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뿌리가 시작되는 부분까지 치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아무래도 좀 자극이 많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잇몸이 조금은 내려가게 되거든요. 조금 내려간다 치료 과정에. 예. 보철 치료를 받게 되면 잇몸이 조금 내려가기도 하고, 신경 치료를 받지 않은 치아 같은 경우는 금속성 보철물로 치아를 씌우게 되면 아무래도 범랑질보다는 금속성 보철물이 열존도율이 크잖아요. 그래서 좀 예민한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양치질을 잘 하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일주일 지난 다음에는 보통은 증상이 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케일링이나 어떤 보철 치료 이후에 이가 시린 것은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 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오늘도 역시 양치질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 또 양치질을 해도 이 시린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 네.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양치질을 잘해서 시린 증상이 완화되더라도 잇몸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빠지게 되면 감당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잇몸이 근본적으로 계속해서 나빠지는 치아에 있어서는 시린 증상을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잇몸이 지속적으로 내려가서 계속적으로 시린 경우는 부득이하게 신경 치료를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플 텐데. 결국은 이 냉온 감각을 느끼는 신경을 제거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신경 치료를 하게 되면 또 나중에 보철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거의 대공사네요. 치료가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잇몸이 나빠지게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역시 양치질이 예. 중요하겠죠. 양치질과 치태, 치석 관리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케일링도 주기적으로 받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치과 개원의 조상현 원장님을 모시고 이가 시린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잇몸 관리도 중요하고 충치 예방도 중요하고 네. 그래서 양치질이 중요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가 시린 이유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보통 이제 치아의 머리 쪽하고 뿌리 쪽 중간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걸 치경부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패이는 현상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걸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좀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치경부 마모증도 이가 시린 주요 원인 중에 하나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는 치경부 마모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